결혼 5년 차, 우리 부부 사이는 겉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단란한 일상 그 자체였다. 아내는 여전히 예뻤고 나는 그저 퇴근 후 따뜻한 밥 한 끼에 위로받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사람의 본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핸드폰은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동했고 밤늦게 걸려오는 확인되지 않은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잦아졌다. 처음엔 그저 사소한 의심이었지만 직설적인 내 성격상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금요일 밤이었다. 아내는 동창 모임이라며 평소보다 조금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집을 나섰다. 평소라면 늦게 들어와도 그러려니 했겠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보았다. 시계 바늘은 벌써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내는 연락 한 통 없었다. 참다 못해 나는 핸드폰을 들어 아내의 위치 추적 앱을 켰다. 지도 위에 찍힌 위치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내 중심가의 한 카페였다. 왜 카페에, 그것도 이 새벽에? 묘한 불길함에 나는 외투를 걸치고차 키를 집어들었다. 시동을 걸고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그곳으로 향했다. 도착해서 멀찍이 차를 세우고 카페 안을 들여다보았다. 창가 자리에 아내가 앉아 있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맞은편에는 앳된 얼굴에 누가 봐도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남자애가 앉아 있었다. 우리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 알바생이었다. 가끔 편의점에 들를 때마다 넉살 좋게 웃으며 아내에게 인사하던 그놈이었다. 내 눈을 의심했다. 아내는 평소 집에서는 결코 보여주지 않던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철없는 웃음소리가 창밖까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알바생은 더 대담했다. 아내의 손을 테이블 위에서 거침없이 잡고는 마치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듯 연인의 그것과 다를 바 없는 다정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는 그 손길을 뿌리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꼭 쥐며 무언가 속삭였다. 심장이 쿵쿵 뛰다 못해 터져버릴 것 같았다. 나는 내 직설적인 성격을 억누르며 차 문을 열었다. 저들의 행복한 한때를 내가 깨부숴야 한다는 생각에 손끝이 떨렸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갔다.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아내는 아직 내가 들어온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알바생의 얼굴을 보며 깔깔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테이블 바로 옆까지 다가가 걸음을 멈췄다. 재미있어 보이네. 나도 같이 좀 웃자. 내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알바생은 나를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손을 천천히 아내의 손에서 떼어냈다. 그 대담한 눈빛 속에는 나에 대한 존중 따위는 조금도 없었다. 마치 걸렸네 정도의 가벼운 당혹감만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아내는 입을 벙긋거리며 변명을 하려 했지만 나는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설명 좀 해봐. 그 순간 알바생이 실소를 터뜨리며 내 눈앞에서 아내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렸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형님, 이제 그만 아시는 게 좋을 텐데요. 이미 늦은 거 아시잖아요. 그날 이후로 내 일상은 마치 금이 간 유리잔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안방 화장대 앞에 앉아 향수를 뿌리고 오늘의 코디를 고민하며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겉으로는 철없는 아가씨처럼 세상 물정 모르고 웃고 떠드는 모습이었지만 나는 그 가느다란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목격하고 만 것이다. 여보, 나 이번에 새로 산 원피스 어때? 오늘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좀 예뻐 보이고 싶어서. 아내가 빙그르르 돌며 내 앞에 섰다. 그 옷은 우리가 결혼기념일에 갔던 비싼 레스토랑에서 입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다. 내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하고 아려왔다. 저 옷을 입고 그녀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 내 머릿속에는 어제 카페에서 보았던 그 알바생의 당당하던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스물 초반으로 보이는 앞날이 창창한 그놈이 왜 유부녀인 내 아내와 그런 미묘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디서 산 거야? 전에는 못 보던 건데. 내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무심하게 물었다. 아내는 조금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다가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어깨를 으쓱했다. 아, 이거? 그냥 아울렛 지나가다가 예뻐서 샀지. 왜? 별로야? 뻔한 거짓말. 그녀는 늘 거짓말을 할 때면 왼쪽 귀 뒤를 만지는 습관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나는 직설적인 성격 탓에 당장이라도 그 알바생이랑 무슨 사이냐고 멱살을 잡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이 모래성 같은 관계가 완전히 무너질 것만 같았다. 아니, 어쩌면 이미 무너진 모래성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아내가 나간 뒤 나는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알바생과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서랍장을 뒤지고 그녀의 가방 안쪽 지퍼까지 꼼꼼히 살폈다. 그러다 침대 밑에 굴러다니는 작은 다이어리 하나를 발견했다. 연애 시절 우리가 함께 쓰던 다이어리였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자 믿을 수 없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오늘 그 사람이 나한테 줬어. 남편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우리 둘만의 비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 다이어리 사이에는 작고 예쁜 카페의 영수증과 함께 낯선 번호로 적힌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 번호를 저장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떴다. 내 아내와 그 알바생이 어깨를 맞대고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다. 그것도 바로 우리 집 현관 앞에서.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배신감보다는 비참함이 먼저 밀려왔다. 나는 즉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그리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그 알바생의 목소리였다.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낮게 읊조렸다. 너, 내 아내랑 무슨 사이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반응은 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당황하기는커녕 아주 낮고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흘렸다. 드디어 전화를 주셨네요. 사실 지금 아내분이랑 같이 있는데 직접 물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아내의 휴대폰 진동 소리가 현관문 너머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내가 집을 나간 줄 알았던 아내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휴대폰을 든 채 굳어버렸다. 과연 저 문 뒤에는 누가 서 있을까? 그 알바생은 정말로 지금 내 집 앞에 와 있는 걸까? 아니면 아내가 나를 속이고 이 모든 판을 짠 것일까? 문이 열리고 아내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음을 직감했다. 제3장. 비린내 나는 저녁 식사 퇴근길. 현관문을 열기 전부터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평소라면 아내의 웃음소리나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의 시끄러운 배경음이 흘러나왔어야 할 거실이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인 내 구두 옆에 처음 보는 남자의 운동화가 떡하니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내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그것도 아주 값비싼 명품 브랜드의 운동화. 아내의 철없음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대담함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나는 숨을 죽이고 거실로 들어섰다.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었다. 아내는 내가 평소에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옆에 앉은 알바생이라는 녀석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스마트폰을 구경하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지고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보다는 당혹감이 더 짙게 서려 있었다. 미안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라는 원망 섞인 표정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자기야? 일찍 왔네? 이 친구는 그냥 요리 좀 도와주러 온 건데. 아내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헛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가 남자의 멱살을 잡으려던 손을 멈추고 식탁 위에 놓인 국자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녀석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나를 비웃고 있었다. 그 대담함이 소름 끼쳤다. 요리? 지금 내 집 식탁에서 내 아내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으려고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와 있는 건가? 나는 녀석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녀석의 몸에서 아내가 즐겨 쓰는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녀석은 내 손을 가볍게 쳐내며 여유롭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내는 엉엉 울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녀의 울음소리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형님, 사람이 사랑하는데 순서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형님이 먼저 이 여자를 놓친 거 아닙니까? 녀석이 내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쥐고 있던 국자를 바닥으로 내던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국자가 바닥을 굴렀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녀석의 멱살을 다시 강하게 쥐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하지만 그 순간 아내가 내 앞을 가로막고 내 가슴을 밀어냈다. 그만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녀의 외침은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허탈함에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바보였다. 이 철없는 여자와 대담한 상간남 사이에서 나는 그저 관객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래, 내가 뭘 해줬는지 이제 똑똑히 보여줄게.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아내의 뒤에 숨어 비열하게 웃고 있는 녀석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다가갔다. 그런데 그때 녀석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내게 보여주었다. 그것을 본 순간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그것은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마스터키였다. 이거 형님 거 아니죠? 결국 터질 게 터지고야 말았다.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그 묘한 위화감은 결코 틀린 적이 없다. 거실에 퍼져 있는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평소라면 절대 내놓지 않을 배달 음식 용기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풍경.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을. 자기 왔어? 오늘 좀 늦네? 안방에서 나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고 얼굴엔 어딘지 모를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거실을 가로질러 들어갔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와인잔 2개와 피자 박스가 놓여 있었다. 정확히 2명분의 흔적. 아내는 혼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 누구 있었어? 내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아내는 어색하게 웃으며 뒷머리를 긁적였다. 그냥 아는 동생 잠깐 들러서 뭐 좀 같이 먹었어. 별일 아니야. 그 철없는 대답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매번 이런 식이었다. 철없는 아내의 행동은 이미 도를 넘고 있었고 나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인내심의 끝을 시험하고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안방문을 천천히 열었다. 화장실 문이 닫혀 있었고 그 너머에서 찰랑이는 물소리가 들렸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화장실 문고리를 잡았다. 안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문을 열어 젖히자 김이 자욱한 공간 속에 어설픈 수건 한 장만 두른 놈이 서 있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놈, 우리 동네 편의점에서 자주 보던 알바생이었다. 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형님, 좀 기다리시지 그러셨어요. 그 대담함에 어처구니가 없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허탈함이었다. 내 집 안방, 내 아내와 함께 있는 상간남이 나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다니. 아내는 뒤에서 자기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다. 나는 놈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놈은 가볍게 내 손을 쳐내며 한 걸음 다가왔다. 저기요, 형님. 이제 그만하시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시잖아요. 누나가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 말은 내 자존심을 난도질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일그러진 얼굴을 보았다. 직설적인 성격 탓에 타협을 모르던 나였지만 지금 이 상황만큼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놈은 옷을 챙겨 입으며 아주 여유로운 태도로 화장실을 빠져나가 거실로 향했다. 나는 놈의 뒤를 쫓아 거실로 나갔고 놈은 현관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았다. 오늘 일은 잊어주세요. 누나가 워낙 외로움을 많이 타서 말이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다. 정적이 감도는 거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파에 주저앉아 훌쩍이고 있는 아내를 보았다. 그 철없는 얼굴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하자 놈이 보낸 사진 한 장이 떠 있었다. 어제 내가 출장 갔을 때 찍은 우리 침실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덧붙여진 짧은 메시지. 이제 형님이 나갈 차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대체 어디까지가 그들의 계획이었던 걸까? 이 결혼 생활이 단순히 아내의 외도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거대한 함정 속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내 눈앞이 어둠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과연 나는 내일 아침 이 집에서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의 무미건조한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멍하니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아내와 그 알바생 녀석이 카페 구석에서 나누던 그 웃음소리, 그리고 아내가 건네주던 묘한 눈빛이 쉼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사소한 의심들이 이제는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아내는 방 안에서 평소처럼 하이톤의 웃음소리를 내며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들떠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 앞까지 걸어갔다. 손잡이를 잡으려다 멈칫했다. 만약 문을 열었을 때 내가 상상하는 최악의 상황이 실제로 펼쳐지고 있다면 나는 과연 침착할 수 있을까?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요동쳤다. 잠시 숨을 고르고 최대한 소리를 죽인 채 문에 귀를 갖다 댔다. 아니, 진짜라니까. 오늘 그 사람이랑 있었는데 너무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 너랑 있을 때는 이렇게 즐거운데 말이야. 아내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면서도 날카로운 비수 같았다.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을 짓눌렀다. 아내는 정말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아는 그녀의 모습이 사실은 전부 가짜였던 것일까? 그녀의 철없고 해맑기만 했던 웃음 뒤에 이런 냉혹한 이중성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비릿한 쇠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때 통화 너머로 들려오는 남자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타고 선명하게 거실까지 울려 퍼졌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을 거야? 우리 계획대로 하기로 했잖아. 그 인간도 이제 슬슬 눈치챌 때 되지 않았어? 알바생이었다. 녀석의 목소리는 지난번 카페에서 마주쳤을 때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오만했다. 마치 내 집 안방을 자기 것처럼 여기는 듯한 그 당당함에 치가 떨렸다. 아내는 그 말에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참아. 우리 자기야. 우리 자기야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쾅!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방문을 열어젖혔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침대에 누워 전화를 하던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고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화면 속에서 그 알바생의 얼굴이 깜빡이고 있었다. 아내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치더니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뻔뻔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뭐야? 왜 노크도 없이 들어와? 사람 놀라게 진짜. 그녀는 오히려 나에게 화를 내며 전화를 끊으려 했다. 나는 다가가서 그녀의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챘다.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기 직전 나는 화면 너머에서 들려오는 마지막 한마디를 똑똑히 들었다. 형님, 이제 좀 재미있어지겠네. 기다리고 있었어. 그 짧은 한마디가 내 머릿속을 하얗게 지워버렸다.
녀석은 내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니, 처음부터 나를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꽉 쥐었다. 아내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나를 노려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아내의 표정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녀석의 그 비웃음 섞인 목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아내에게 다가갔다. 다 들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에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직설적인 충고나 훈계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았다.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혹은 내가 어디까지 망가져야 이 비극이 끝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현관문에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시간에 집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내와 나는 동시에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삐빅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그곳에는 내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그러나 언젠가 마주해야 했던 인물이 서 있었다. 그날 밤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다. 아내는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다. 전화는 아까부터 계속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계적인 음성만 반복했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이제는 기가 찼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저 여자와 쌓아온 신뢰가 고작 이 알바생 놈 하나 때문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창밖의 어두운 풍경을 응시했다. 머릿속에서는 아내와 그놈이 나눴을 법한 웃음소리, 은밀한 속삭임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철없는 아내의 행동은 이미 도를 넘었다. 아니, 진작에 넘었어야 할 선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밟고 지나가 버렸다. 그놈은 또 어떤가? 감히 내 가정을 휘젓고 다니며 안주인 행세를 하려드는 그 대담함이라니. 둘 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게 분명했다. 갑자기 현관 도어락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풀렸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길이 유난히 가벼워 보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애썼다. 이제 들어오나? 내 목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울렸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아내가 멈칫했다. 불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에 내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떴다. 아내의 옆에는 술 냄새가 섞인 비릿한 향수가 감돌았다. 평소와 다른 낯선 향기였다. 자기야? 왜 불도 안 켜고 여기서 일해? 아내는 능청스럽게 웃음을 지어 보이며 내 옆으로 다가오려 했다. 하지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리를 두었다. 그 가식적인 미소가 역겨웠다.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 이번엔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아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그녀는 늘 그랬다. 상황이 불리해지면 억울한 표정을 짓거나 오히려 나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곤 했다. 오늘도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한숨을 푹 내쉬며 가방을 소파에 던졌다. 아, 진짜 왜 이래? 친구들이랑 술 한잔한 게 죄야? 직설적으로 말해서 자기 이런 집착 정말 사람 질리게 해. 내가 무슨 애야? 매번 어디 가는지 누구랑 있는지 다 보고해야 해? 아내의 목소리는 커졌고 말투는 날카로워졌다. 전형적인 적반하장이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그놈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캡처한 출력물을 꺼내 식탁 위에 던졌다. 종이가 식탁을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술? 친구? 그래, 그 친구 이름이 민준이었나 보지? 알바생 주제에 아주 사장님, 사모님 대우를 톡톡히 받나 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그제야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내 안의 분노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대신 그만큼 서늘한 결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쳤다. 변명해봐. 이번엔 어떤 소설을 써내려갈 건지 궁금하네? 혹시 그놈이 너한테 사기라도 친 건 아니지? 아니면 너랑 같이 내 뒤통수를 칠 계획이라도 세운 건가? 아내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듯했다. 그때 아내의 핸드폰이 거실의 정적을 깨고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발신자는 민준이었다. 아내는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움켜쥐려 했지만 나는 한 발 빨랐다.
그녀의 손을 낚아채 핸드폰을 뺏어들었다. 화면 속에서 민준이 보낸 메시지 미리 보기가 눈에 들어왔다. 누나, 그냥 다 말해. 어차피 끝난 사이잖아.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나와. 나는 핸드폰을 든 채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내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나는 낮게 웃음을 터뜨렸다. 비웃음이었다. 기다리고 있다니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야겠네. 내가 이놈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어. 아니면 지금 당장 이리로 오라고 할까? 나는 곧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폰을 켜자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나는 그녀를 밀쳐냈다.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도 당당했다. 누나, 왜 이렇게 늦어? 지금 어디야? 내가 갈까? 나는 짧게 숨을 내뱉고 낮게 읊조렸다. 그래, 와라. 지금 바로. 그 순간 아파트 복도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듯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집 현관문 앞에서 멈춘 그 발소리는 이 관계의 마지막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날 밤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짓누르는 망치질처럼 들렸다. 철없던 아내의 웃음소리가 이 집을 채우던 시절은 이미 저 멀리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그 안에는 내가 지난 며칠간 사립탐정에게 의뢰해 얻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상간남, 그 당돌한 아르바이트생 놈과 내 아내가 웃으며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호텔 로비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현관문 도어락이 띠리릭 소리를 내며 열렸다. 평소라면 다정하게 나를 불렀을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복도에서부터 풍겨나오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내 코끝을 찔렀다. 아내는 거실 불을 켜지도 않은 채 어둠 속에서 현관 신발장에 가방을 던져두었다. 내가 소파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조명을 환하게 켰다. 갑작스러운 빛에 아내는 눈을 찡그리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머, 당신 왜 불도 안 켜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사람 놀라게. 아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무런 죄책감이 묻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귀찮아하는 듯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내가 정말로 바보였던 걸까? 저렇게 천진난만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는 아내의 얼굴이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나는 묵묵히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그녀의 발치로 던졌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봉투가 바닥을 굴렀다. 이게 뭐야? 또 무슨 서류야? 아내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봉투를 열어보았다.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아내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진을 집어들지도 못하고 바닥을 응시하며 굳어버렸다. 어떻게, 당신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봐. 이번에도 그냥 아는 동생이라고 할 건가? 호텔 로비에서 손잡고 걷는 아는 동생이 어디 있어? 아니면 그놈이랑 카페 운영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이라도 한 건가? 내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화를 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지독한 허무함만이 나를 감쌌다.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그때였다. 아내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알바생, 그 당돌한 녀석이었다. 아내가 멈칫하며 휴대폰을 확인하려던 순간 내가 먼저 그녀의 손을 낚아채 휴대폰을 뺏었다. 놈은 대담하게도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누나, 오늘 밤엔 좀 힘들 것 같아. 내일 아침 일찍 봐. 문자를 읽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다. 아내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내놔, 그건 나한테 줘.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만지는 거야? 아내의 이기적이고 철없는 태도가 극에 달했다.
자기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오직 제 보물을 지키려는 듯한 그 모습에 나는 결국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나는 아내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 그녀를 거실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불륜 현장 사진을 보고도 그놈 걱정부터 해? 너한테 나는 우리 결혼은 대체 뭐였지? 내 직설적인 질문에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하는 비겁한 회피의 눈물이었다. 아내는 나를 밀치며 소리쳤다. 그래, 내가 그랬어. 당신이랑 사는 게 너무 답답했단 말이야. 꽉 막힌 회사 생활, 집만 오면 피곤하다고 잠만 자는 당신 옆에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그 애는 나를 여자로 보게 해줬어. 당신이 주지 못했던 설렘을 줬단 말이야.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나는 멍하니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대화는 이미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두드려지기 시작했다. 쿵쿵쿵. 마치 밖에서 누군가 문을 부수려는 듯한 소리였다. 누나, 안에 있어?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 있는 거야? 놈이었다. 이 야밤에 내 집 앞까지 찾아온 상간남. 아내는 굳은 얼굴로 현관 쪽을 쳐다보았고 나는 멈춰섰던 심장이 다시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놈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다. 나는 서서히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열면 과연 어떤 얼굴로 나를 마주할 것인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잠금 장치를 향해 다가갔다. 그날 밤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현관 도어락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렸고 술 냄새와 낯선 향수 냄새가 뒤섞인 채 아내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평소라면 어디서 누구와 뭘 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겠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았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 거실 조명조차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나는 묵묵히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어머, 당신 왜 불도 안 켜고 이러고 있어? 사람 놀라게 진짜. 아내는 나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가방을 소파에 던져두었다. 그녀의 손톱에 칠해진 매니큐어 색깔이 바뀌어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분한 누드톤이었는데 오늘은 그 알바생 녀석이 일하던 카페 로고색과 똑같은 쨍한 파란색이었다. 유치하기 짝이 없지만 그만큼 그 관계가 얼마나 맹목적인지 보여주는 증거 같아 헛웃음이 나왔다. 오늘 늦었네. 카페 일이 그렇게 바빴어? 내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다. 아내는 움찔했다. 그녀는 화장대 쪽으로 걸어가며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다. 갑자기 사람이 몰려서 사장님이 좀 늦게까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당신도 알잖아. 이번 주말 행사 준비 때문에 다들 예민한 거. 거짓말이다. 그 카페 사장과는 지난주에 이미 연락이 끝났다. 그 알바생이 벌써 며칠째 무단 결근 중이라는 것도 아내가 최근 그곳에 발길을 끊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뒤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목덜미에 옅게 남아있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화장으로 대충 가리려 한 것 같지만 내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아내야, 너 요즘 정말 많이 바쁜가 보다. 그런데 말이야, 카페 알바생 말이야. 걔는 요즘 어떻게 지내? 아내의 손이 멈췄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씩 웃어 보였지만 눈빛에는 이미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갑자기 걔 이야기는 왜? 그냥 알바생이잖아. 왜 그래? 기분 나쁜 일 있었어? 아니, 그냥 너무 친해 보여서 말이지. 너희 둘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고 아주 재미있게 지내는 것 같더라고. 혹시 내가 모르는 재미있는 일이라도 더 있는 건 아닐까 해서.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내의 몸이 눈에 띄게 굳어갔다. 나는 그녀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네가 오늘 밤 어디서 뭘 했는지, 누구랑 시간을 보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네가 차고 있는 그 목걸이, 내가 잃어버렸다고 했던 그 선물 말이야. 왜 그게 그놈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을까? 아내는 얼어붙은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등 뒤로 느껴지는 그녀의 가녀린 떨림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다. 이제는 더 이상 변명도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도 직감한 모양이다. 나는 서랍에서 휴대폰 하나를 꺼내 그녀의 앞에 던졌다. 그 안에는 그들이 지난 몇 달간 나눈 은밀한 대화와 호텔 CCTV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자, 이제 누가 먼저 설명해 볼래? 아니면 내가 직접 그놈을 찾아가서 물어볼까?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가로채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웠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 밖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새벽에 찾아올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그 대담한 녀석이 드디어 제 발로 찾아온 걸까?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나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들으며 서늘하게 웃었다. 게임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문이 열리고 그놈이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해 미칠 것만 같았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판사봉이 내려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심장은 쿵쿵거렸다. 지난 몇 달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비로소 끝나는 순간이었다. 아내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은 채 억울하다는 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 옆에 앉은 내 가정을 파탄낸 그 알바생 녀석은 뻔뻔하게도 나를 힐끔거렸다. 그 대담한 눈빛을 보는 순간 참았던 분노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꾹 참았다. 법은 내 편이었고 이제 승리는 내 것이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도 눈부셨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자료, 재산 분할, 그리고 그들이 내게 끼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모두 내가 원하던 대로 마무리되었다. 아내는 판결을 듣고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철없던 시절의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이제야 조금 실감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내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그녀가 사랑했던 그 순진한 남편이 아니었으니까. 법정을 나오자마자 습한 여름 공기가 내 몸을 휘감았다. 아내는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차갑게 그 손을 쳐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다 잘못했어. 그 애는 그냥 잠시 흔들렸던 것뿐이야. 그녀의 말은 가소로웠다.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흔들린 게 아니라 무너진 거지. 너와 나 사이의 신뢰도, 그리고 네 인생도. 그녀 뒤에서 알바생 녀석이 어슬렁거렸다. 녀석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마치 구경거리라도 난 듯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그 녀석에게 다가가 낮게 읊조렸다. 이제 내가 감당할 차례야. 나한테서 뺏어간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녀석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 평생 돈과 쾌락만을 줬던 놈들에게 현실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잔인할 것이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차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차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보는데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이 처량해 보였지만 동시에 지독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이제 나는 자유다. 그 지긋지긋한 배신과 거짓말의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묵직했다. 사랑했던 사람을 증오로 떠나보낸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도 무언가 큰 것을 잃었다는 증거였을까?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에 앉았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아내의 흔적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다. 향수 냄새, 화장대 위에 굴러다니던 립스틱,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찍었던 사진들. 사진 속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다. 그 사진을 휴지통에 던져 넣으며 나는 생각했다. 정말로 이게 끝일까?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내 마음속에 남은 이 얼룩들은 언제쯤 지워질 수 있을까? 그때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 제한 번호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 그리고 어딘가 낯익은 배경음. 그것은 내가 떠나온 법정 근처 주차장의 소음이었다. 누구야? 말해. 내가 묻자 수화기 너머에서 낮게 깔리는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알바생 놈의 목소리였다. 형님, 다 끝난 줄 아셨죠?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인데. 전화가 끊겼다. 나는 얼어붙은 채 휴대폰을 손에 쥔 채였다. 밖에서 자동차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들려오는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삑삑삑.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나와 아내뿐이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속에 무언가를 움켜쥐었다. 문이 열리고 그 사이로 들어온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과연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